네, 6평이에요. 종 쳤지? 쳤어. 봅시다. 수1이 이번에는 수2가 15번도 그렇고 막 엄청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문제가 조금 쉬웠는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수능이나 9월달도 아마 조금 쉽긴 할 거예요. 예상하건대. 난이도 조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내고, 얼마나 이제 볼 수 있는지, 풀 수 있는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능은 이렇게까지 쉽진 않을 겁니다.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는 등급이 좀 잘 나와요.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어차피 평가원은 고3 중에 허수도 다 봅니다. 허수라고 하면 딱히 공부에 뜻을 두지 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재수생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껴서 보면 밑에 내려가고 재수생들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아마 7월달이나 8월달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 등급이 좀 내려갈 겁니다. 미리 예상을 하세요. 조금 내려갈 수는 있어. 왜? 대상이 좁아요. 재수생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현역 학생들이 7, 8월에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경쟁 상대가 애초에 좀 수준이 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봅시다. 자, 9번부터 볼게요. 앞에 원래 8번이나 7번이나 이렇게 같이 보는데 걔네들은 좀 쉬워서 그냥 뺐어요. 그냥 9번부터 볼게요. 9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대요. 출발점이 어디야? 원점이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다. PQ의 속도가 각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t는 K에서 PQ의 위치가 같아진다. 위치예요, 위치. 이동거리가 아닙니다. 네, 위치가 같아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적분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랬을 때 K의 값은 했어요. 자, 위치가 같아지면 이 말은 P의 위치에서 Q의 위치를 빼면 뭐가 나와요? 위치가 같아. 그럼 P의 위치에서 Q의 위치를 빼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죠. 둘의 위치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이제 식을 써보면, 자, 위치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T제곱 마이너스 T에다가 빼요. 뭐를? T. 얘는 P의 위치, 얘는 Q의 위치. 요렇게 뺐을 때 이 값이 0이 나오게 만드는 K를 찾아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에 DT 요렇게 되는 거고, 적분을 하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0에서 K까지. K 집어넣으면 3분의 1 K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얘가 0 되는 거니까 K는 뭐가 나와요? 0이거나 3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위치가 같아져? 3일 때 같아져. 출발할 때도 같고 3일 때도 같다.
됐습니까? 네. 쉬웠어요. 그 다음 11번. 자, 지금 여기서도 11번 틀린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몇 차 함수래? 1차 함수야. 우리가 보통 1차 함수가 주어지면 기본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한 90% 이상은 ax 플러스 b라고 둡니다. 저렇게 둬요. 저렇게 두고 나서 나머지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A로 가는데 A가 0일 때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럼 한번 써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에 fx 마이너스 3분의 f의 x 플러스 2 얘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모를 보니까 x가 0으로 가. 얘 때문에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바꿔 얘기를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x 플러스 2는 0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뭐가 나와요? f2가 되고 이게 곧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 같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극한값을 구해보면 그게 곧 함수값과 일치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A가 3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분자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극한값이 분수로 되어 있는데 분자가 어떤 값이 나오든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분자에는 영향을 안 받아요. 분자는 0이 나와도 되고 마이너스가 나와도 되고 뭐가 나와도 되는데 무한대로만 가지 않으면 돼요. 무한대로만. 이해됩니까? 그럼 1차 함수의 특성상 어떤 한 값에 가까워지면 무한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치? 그러면 분자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분자는 사실 안 써도 되기는 해요. 안 써도 되기는 하는데 요렇게 썼을 때 얘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누가 0이 된다는 얘기야? 분모가 0이 돼야 돼. x가 0이 되진 않아요. 3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마이너스 3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3은 얼마? 3 나와야 극한값이 0으로 가겠지.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면 2a 플러스 b는 0이고 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는 3이야. a가 하나 늘어날 때 3만큼 늘어났대요. 그죠? 그래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6. 따라서 fx는 3x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x에다 4 집어넣고 계산하면 6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풀지 않습니다. 알겠죠? 0일 때 존재한데 분모 0이네? 분자도 0이야. 그럼 바로 얘부터 써야 되고 3일 때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분모가 0이야. 그래서 얘가 나와요. 그리고 연립하면 이렇게 된다.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얼마나 걸렸어? 3분? 길어. 2분 안쪽으로 끊어야 돼요. 알겠죠? 아마 잘 기억 안 날 거야. 실제로 풀다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네. 13번. 허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13번 다 맞았어요? 기억 니은은 금방 해요. 문제는 누구야? 얘야, 얘. 알아? 기억도 그렇고 니은도 그렇고 찾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찾아볼게요. 자, 다항 함수라고 했지 몇 차 함수인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몇 차 함수인지는 몰라요. 그치? 다음, 항상 fx가 위에 있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뭐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얘가 fx, 얘가 gx, 얘가 fx, 얘가 gx. 몰라,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혹은 fx, gx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지? 아니면 뭐 fx, gx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프를 추측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우리가 그래프를 추측할 때 많아봐야 뭐 대여섯 가지 정도 나올 수 있고 그 외에 그만큼 그거보다 많아지면 그래프를 추측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식으로 일단 봐야겠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주어져요. F1은 G1 플러스 1이다. 그래, 그런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걸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곡선 X는 0, X는 T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ST의 미분계수가 이딴 식으로 생겼대요. 그러면 여기서 ST를 다시 보자. ST라는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ST. 얘부터 한번 찾아보자. ST 어떻게 계산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돼? 0에서 T까지. 적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0에서부터 T까지. 그 다음 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fx에서 gx 빼요. 그치.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야 돼요. 이해돼요? 뭐냐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 어디야? 0에서부터 t까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면 f 위에 거에서 g 아래 거를 빼야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st를 저렇게 써 있는 걸 fx 마이너스 gx 해놓고 dx 요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풀어서 씁시다. 그냥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fx 마이너스 gx 0에서 t까지 라지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합시다. 얘는 부정적분을 라지 g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라지 ft 마이너스 라지 gt 빼기 라지 f0 마이너스 라지 g 0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얘를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왼쪽 건 s't가 되는 거고, 우변은 얘는 뭐야? 상수지. 상수 미분하면 뭐 나와요? 0 나와요. 그치? 얘는 0이라서 얘는 ft 앞에 것만 미분을 해주면 되더라. 이게 뭐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구나.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래서 c까지 하나 찾았어. 그리고 보기를 찾으래요. a를 찾으랍니다. 자, 여기 아까 앞에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애가 하나 있어요. 여기 F1은 G1 플러스 1이래. 얘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봅시다. 그럼 F1 마이너스 G1은 1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FX, FT 마이너스 GT가 여기 있잖아. 여기다가 T 대신에 얼마 대입하면 나와요? 1 대입하면 나오겠지. 1 대입했을 때 결과가 1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T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1 빼기 2 더하기 A가 1이다. 따라서 A는 얼마? 2가 나옵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두 번째, S3은 6이래요. 자, 이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 T 대신에 X를 넣으면 여기에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식을 바꿔요. 그럼 얘가 ST라고 해서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D, T, 미안, 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DX. 요렇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S3.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DX 이렇게 되는 거고, 정리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0에서 3까지 이렇게 된다.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3 집어넣어. 대입하면 9 빼기 9 더하기 6 해서 얼마 나와? 6 나와. 아, 니은 맞았다. 자, 디귿. fx, gx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S4의 값과 같다. 여기서 많이 틀렸죠. 그지? 맞을까 틀릴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틀리죠. 왜? 얘가 0에서부터 2까지도 아니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랑 0에서 4까지랑 같을까? 몰라요. 그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계산하기 전에 모릅니다. 그럼 계산을 해봐야지. 그냥 단순히 다를 확률이 커 라고 와서 다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자, 먼저 S4를 볼게요. S4라고 하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3 대신에 4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4를 집어넣어보면 3분의 64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8 계산하면 3분의 40 나와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적분하래.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dx. 여기에 기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함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절대값이 같으면 적분하면 얼마예요? 기함수. 원점 대칭이네.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하면 얼마 나와요? 원점 대칭은 0 나오잖아. 나만 알고 있어요? 나 혼자 아는 거야? 알려줄까? 자,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거 잘 모르겠다. 솔직히. 살짝 손 들어봐. 근데 왜 대답을 아무도 안 하니? 아는 척이라도 좀 하든가. 얘가 0 나와서 없어져요. 계산할 때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계산할 때. 그럼 결국은 나머지는 우함수만 남았지. 그럼 2배 해놓고 0에서 2까지 x제곱 플러스 2만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0에서 2까지 2배를 해준다. 그럼 2 곱하기 3분의 8 플러스 4 해서 얼마 나와요? 3분의 40. 공교롭게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지? 그래서 디귿도 맞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망의 15번이에요. 자, 솔직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6편 끝나고 난 15번 풀어봤다. 아무도 안 해봤어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아? 그래도, 자, 여기저기서 쉽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내가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다들 쉽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 번쯤은 해봐야지라는 생각 안 들어요? 너 해봤어, 안 해봤어? 이거 안 해봤어? 왜? 네가 할 게 아닌 것 같아? 아, 다른 할 게 많아서? 기원이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했어? 왜? 아, 이건 네가 할 게 아닌 것 같아? 자, 봐봐.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요거까지는. 얘보다 난이도가 올라가면 조금 힘들 수 있어. 자,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미분? 괴롭히려고? 목적이 괴롭히는 거야? 내 거야. 뭔 일이지? 집인데? 집에서 전화 올 일이 없는데? 자, 미분은 할만해요. 아니, 미분 할만한 게 아니라 미분은 저겁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 위해서 미분을 배워요. 목적이. 됐어요? 적분은 왜 배울까? 미분은 변화하는 양상을 보려고 배워요. 적분은 변화량 바꾸려고. 변화량은 미분이라니까. 정적분 배울 때 뭐라고 배워요? 앞에서도 했잖아. 넓이 구하려고 배워요. 넓이 구하려고. 적분은 넓이를 떠올려야 되고 미분은 기울기를 떠올려야 돼요. 먼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잠깐만. 미안. 지금 아무래도 좀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얘는 넓이에요, 넓이. 왼쪽, 그러니까 가나를 조건을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f6을 찾으래. 이런 경우는 뭐냐면 fx 전체를 찾으란 얘기예요. fx 앞에 그 개수들 다 찾아서 fx10 자체를 찾으란 얘기야. 그럼 조건에 따져서 맞는 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먼저 제일 먼저 준 조건이 뭐냐면 상수항이 0이래. 상수항이 0이라는 걸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x에다 0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x에다 0을 대입하면 x가 붙어있는 애들은 싹 없어집니다. 남는 건 상수잖아. 그래서 f0이 0이구나, 원점을 지나는구나 까지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두 번째, 가조건을 보면 p에서 p 플러스 3까지 fx의 절대값 씌운 거랑 p에서 p 플러스 3까지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랑 같지가 않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3이야. 됐어요? fx에다 절대값 씌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p에서부터 p 플러스 3까지 적분한 게 요 넓이를 뜻해요. 두 번째, 적분을 하고서 이 넓이를 구하고서 절대값 씌워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기진 않았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럼 반대로 x축 아래로 내려보자. p에서 p 플러스 3까지 요 넓이를 s라고 할게요. 됐니? 절대값 씌우면 얘가 요렇게 올라와요. 절대값을 씌우면.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이 s랑 둘이 어때요? 같아져요. 그치? 이해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인테그랄 p에서부터 p 플러스 3까지 fx dx를 하면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결과값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돼서 나와요. x축 밑을 적분하면 무조건 음수가 나온다고 했었지. 마이너스 s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냥 s잖아. 그러면 결국 쟤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앞에 거랑.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될까? 중간에 한번 어떻다? 바뀐다. 뭔 소리냐? 자, 요렇게 생겨서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3이야.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올라가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애가 여기랑 넓이를 더한 거야. 얘를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하자. 그럼 좌변에서 얘기하는 건 S1 더하기 S2가 되는 거고, 이해돼? 우변에서 얘기하는 건 우변, 마지막에 절대값 씌운 거.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x축 위면 양수라 그랬지. x축 아래면 음수라고 했었지. 그러면 S2에서 S1을 뺀 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같겠어요? 같지 않지? 이해돼? 그럼 P에서 P 플러스 3까지 뭐가 존재하는 거야? 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지금 잘 보세요. P에서 P 플러스 3까지는 간격이 3이에요. 3. 3인 간격이 0에서 3까지 움직인대. 잘 봐. 0에서 3까지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움직여서 3 갔을 때까지. 3부터 6까지. 잘 봐. 여기 0이 있고 여기 3이 있고 얘가 6이야. 자, 요만큼의 간격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움직일 때까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근이 하나 존재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야! 정신 차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0에서 3까지래. 그럼 봐. 잘 봐. P가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이잖아. 3이 딱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 바로 옆에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범주 안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얼마? 3은 무조건 포함되지? 이해돼요? 3은 꼭 포함이 돼요. 결론은 P가 0에서 3까지 움직일 때 이 간격이 여기 0에서 출발해서 이쪽 간격이 얘가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3까지 갈 때까지는 반드시 근이 하나 존재하게끔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범위 안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3이란 얘기야. 나머지 0에서부터 3 이전까지, 그다음 3에서부터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는 겹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3에서 이렇게 지나는 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 요렇게 돼. 그러면 일단 0의 오른쪽이고 3의 오른쪽이니까 0이 포함되지. 간격이 P가 0보다는 크다는 거잖아. 맞아요? P가 0보다는 크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해서 이어져 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3일 때 0이기 때문에 F3은 0이다 라고 했어. F3은 0이 하나가 존재한다. 뭘로 찾았어? 이걸로 찾았어. F0도 0이고 F3도 0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문제는 0에서 3까지야. 자, 그러면 F0도 0이고 F3도 0이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F0하고 F0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3이고 또 다른 애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맞지? 근데 이렇게 되면 잘 봐. 얘 범위가 0에서 3으로 끝날까? 하는 거예요. 3 간격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0보다 작아졌을 때도 0인 애가 포함이 되지. 그럼 0보다 작은 범위도 저 가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돼. 맞죠? 이런 경우에 그럼 3을 넘어가더라도 포함되죠? 근이. 얘도 안 돼.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 왼쪽으로 가도 포함이 되죠? 그럼 가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야. 가에서는 그런 범위가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안 생겼대. 그럼 0하고 3이 근일 때 근이 3개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0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 0하고 3 사이 다 안 되잖아. 그럼 근은 몇 개로 봐야 돼요? 2개로 봐야 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근이 2개인데 3에서는 반드시 3일 때는 반드시 지나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럼 0일 때 어때야 돼요? 접해야지. 중근을 가져야지. 이해돼?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건 최고차항 계수가 안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여기가 0, 여기가 0, 이렇게 둘 중 하나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보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뭐야? Q만큼 끌어올린 거지. Q가 양수면 올라가야 되고 음수면 내려갈 거야. 근데 Q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래요. 그지? 이거를 똑같은 조건이야. 이걸 만족하게 하려면 Q값은 0에서 1 사이다. 1까지 올리는 건 허용할 수 있다. 그 이상 올리는 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약간 집어 올려봐. 이거 뭔 소리냐면 0하고 3 사이에 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맞지? 얘 올려보세요. 근이 생겨요, 안 생겨요? 0하고 3 사이에 안 생기지? 이거 올려보세요. 0하고 3 사이에 근이 생겨요. 그럼 결론이 나오지? 얘는 안 돼. 얘는 돼. 그럼 이거구나. 이해됩니까? 그럼 결론은 fx가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양수라는 건 하나 알고 또 하나 x제곱에 x 마이너스 3 요렇게 생겼어. 그런데 잘 보세요. 얘가 요 높이가 올라가서 지나가 버리면 근이 안 생기지. 그럼 이 높이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얼마까지라고? 1까지라. 이해돼요? 여기 극소에 해당되는 애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여기 극소점 요 지점은 항상 2대 1이 돼서 나와요. 비율이. 근데 그냥 구해봅시다. 얘를 구해보면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을 거야. 미분해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해놓고 AX로 묶어요. AX로 묶으면 2X-6 더하기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AX에다가 3X-6이다. 얼마라고 나와요? 0일 때도 그 값을 갖지만 언제? 2일 때도 그 값을 갖는다. 그럼 결론은 F2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나와야 조건을 다 만족한다. 이해돼? 그래서 2 집어넣어. 여기 있는 식에다가 F2는 A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A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야. 4분의 1이야. 그래서 fx가 나와요. 4분의 1에 x제곱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얼마야? 6 집어넣고 찾아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졸다가 경기 일으키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그만 졸아 좀. 이제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 뒤에 몇 번이니? 21번이거든? 다음 남은 게? 자,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지금 한 거 15번 일단은 이렇게 둘 테니까 네, 각자 다시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좀 눌러주세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 fx 다 구하란 얘기예요. 거의 다 그런 얘기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네. fx는 그러면 추측을 해보자면 x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뒤에는 몰라요. 어차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냐면 x-알파, x-베타, x-감마.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위에 거냐 아래 거냐를 따질 때 우리가 처음에 놓을 때 어떻게 놔야 되냐면 얘는 어느 경우고 얘는 어느 경우고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얘가 잘 보면 인수로 만들어져 있죠. 인수. fx의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이런 형태로 놓는 게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함수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래 있는 식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민지, 먼저 선생님은 풀어본 입장으로서 얘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fx가 저렇게 생겼다. 결국에는 f2를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fx를 다 찾으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fx를 이제 하나씩 찾아볼 건데, 자,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써 있습니다. f알파는 f'-t-4t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문제예요.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알파는 뭐고 t는 뭐야? 항상 우리가 좌변, 우변에 똑같은 변수가 들어가는데 좌변엔 알파가 들어갔고 우변엔 t가 들어가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동균아. 같아? 달라? 달라요.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t하고 알파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히 안 보여요. 그치?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럼 별개로 봐야지. 별개로.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 요렇게 생긴 애가 있는 것뿐이야. 그냥 두 개의 함수를 놓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y는 fx랑 또 하나는 y는 f 프라임 x 마이너스 4 x의 제곱 플러스 4 요렇게 놓고 두 가지 함수로 구분을 해요. 됐니? 얘를 잠깐 짐작을 좀 해보자. f'x라고 하면 얘를 미분한 거니까 3x 제곱 2ax 더하기 b 요렇게 생겼을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3인 2차식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4x를 뺐대요.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로 바뀌어? 마이너스. 유진아? 서서 자니? 왜 눈을 감고 있어? 눈을 떠야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 그냥 쓴 김에 다 씁시다. 플러스 2ax 플러스 b 플러스 4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이고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식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그래서 겹치는 거 안 하고 그냥 따로따로 해볼 거야.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 됐니? 두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추측을 해보자는 거야. 얘가 뭘 의미하는지. 됐습니까? 자, t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알파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가 t라고 해보자. 여기가 t야. t일 때 값이 여기 있어. 걔랑 같아지게 만드는 f의 값이 같아지게 만드는 얘가 알파가 되는 거야. 자, t가 여기 있어. 여기가 t야. 얘랑 값이 같아지는 애가 요렇게 있다. 그 중에 뭐래? 최대값. 얘가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알파가 될 수도 있는데 최대라고 하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제일 오른쪽 여기다. 얘가 알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 그러면 여기가 t면 알파는 후보는 3개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알파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여기가 있다. 여기 지나는 애가 있다. t 값이 여기 있어. 얘가 t야.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이걸 만족하는, 저 식을 만족하는 알파의 최대값이라는 건 알파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오른쪽 걸 선택해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어서 봅시다. 얘까지는 이제 이해했어. 맞지?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너 이해됐어? 자, GT가 T는 3에서만 불연속. 3일 때, T가 3일 때, 여기 어딘가에 3이 있을 거야. 거기에서만 불연속이고, G3은 1이다. T값이 3일 때, 알파가 1이 나온대요. 알파가. 됐죠? 그럼 한번 보자. 여기서 점점 올라간다. 여기서 점점점 올라가다 보면, 요 선까지 올라가다 보면 똑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얘가 올라갈 때. 근데 요 지점이 되는 순간 알파가 여기에서 갑자기 어디로 바뀌어? 여기로 뿅 하고 바뀌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여기서 이어져요. 이어지다가 여기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다시 내려갑니다. 왜? 얘가 내려가잖아. 그치? 얘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값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알파도 여기까지 찍었다가 다시 따라서 내려와요. 그러다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 다시 뿅 하고 바뀝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뿅 하고 바뀌면 연속이야? 아니지. 여기서 따라 올라갈 때 연속이다가 갑자기 바뀌었다가 연속이었다가 다시 연속이었다가 다시 또 갑자기 바뀌어요. 그럼 불연속이 몇 개인 거야? 2개야. 그럼 이딴 식으로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건 탈락. 그럼 뭔가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좀 바뀌겠다. 그쵸? 그지? 더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해보면 위로 올리는 건 의미가 없어. 그치? 어차피 여기서 계속 불연속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려면 얘를 내려보자. 내렸어. 요렇게 내렸다고 봅시다. T값이 어디 있든 간에 최대치가 여기야. 그럼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밖에 안 하지. 그럼 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 돼요. 이해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게 여기 있는 알파 값이 여기에서부터 요 뒤쪽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치? 갑자기 뿅 하고 변하지 않아. 그럼 이렇게 생겨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언제? 요렇게 돼 있고 2차 함수가 요렇게 돼 있을 때 2차 함수가 요렇게 접하면 얘가 요 꼭지점이 되는 순간 알파가 여기로 왔다가 넘어가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내려갑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걸 감안했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이때 요 순간에 불연속이야. 요 순간에 언제야? 그게 3이래요. 3. 얘는 3이야. 그리고 그때 나오는 알파가 여기가 알파야. 그치? 최대값이니까. 요 알파의 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G3이 1이라는 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이 알파의 최대값이 결과물이고 넣어지는 값이 3이야. 3일 때 만족하는 그 값을 만족하는 알파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T 값을 따라서 알파 값이 덩달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더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건너뛰는 거고 들 올라가면 여기까지만 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뿅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얘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애가 있고, 여기가 얼마야? 3이라 그랬고, 요때 요점이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fx야. 요걸 우리가 편의상 얘를 hx라고 합시다. 편의상. 됐죠? 얘가 hx야. 자, 이 그래프 두 가지를 놓고 찾을 수 있는 걸 다 찾아보자. 정신들 차리시고 찾을 수 있는 걸 다 한번 찾아봅시다. 1에서 얘 극값이지. 그럼 f'1은 얼마 나와야 돼요? 극점이잖아. 미분계수 얼마 나와야 돼?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 0 나와야지. 얘가 0이야. 요거 이해돼요? 그 다음 얘를 한번 봅시다. h'3이 극점이야. 얘도 역시나 0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함수값을 볼 건데 h3하고 누가 같아야 돼? f2라고 같아야지. 됐니? 또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있든 없든 내가 일단 바로 지금 보이는 건 요 세 가지야. 그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풀어보자. 자, f'1이 0이래요. 넣어봐. 여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a 플러스 b 3 더하기 2a 플러스 b가 0이고 h'3 얘가 hx잖아. 그럼 h'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a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맞니? 그래서 h'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a는 0. 아, a 나온다. a는 얼마예요? a는 3 나와요. a가 3이면 b는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hx하고 fx하고 다시 써봐요. h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더하기 4.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5.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hx는 이제 다 나왔어. fx는 x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c를 아직 몰라. 근데 아직 식이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치? 그치? 그래서 h3을 구해봐요. h3은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얼마 나와? 5 나오지 5. 14 18 4 나오나? 맞니? 9 마이너스 14 18이니까 4 나오는 게 맞네. 그죠? 됐죠? F1을 구해봐요.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4 빼기 9 마이너스 5 플러스 C 얘랑 얘랑 같아야 된대. C 얼마예요? 9가 나옵니다. 그래서 fx가 다 찾아졌어요. 그럼 fx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f2 찾으래요. 8 더하기 12 빼기 18 더하기 9 해서 얼마 나와요? 11 나오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15번보단 쉬워요. 비슷한가?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도저히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건 내 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네, 한번 들은 걸로 그냥 만족하시고 가능하면 조금 집착해서 좀 풀어보세요. 내가 이걸 꼭 풀고 말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해보시면 또 다를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수능 특강을 진행합시다. 지난 시간에 5월 28일이에요. 네. 그때 2번까지 했어요. 6월 4일은 평가원 모의고사였고, 몇 쪽이니? 레벨 2였어, 레벨 2. 도함수 활용. 활용 1. 어디? 56쪽에 2번까지 했어요. 자, 넘겨서 56쪽에 3번입니다. 3번. 야, 얘가 문제 자체가 너무 가로로 길어. 아, 정말. 편집하기 되게 안 좋아요. 타이핑을 쳐버릴까? 아니야. 상담할 시간이 없어. 자, 보자. 수능 특강 56페이지 3번입니다. 앞에 것들보다는 쉬워요. 우리 지금 한 모의고사 15번, 21번보다는 쉽습니다. 지금 푸는 거니? 앞에 좀 볼래? 자, 마이너스 2,1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가 하나래.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떤 경우일까? 알고는 있으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는 보통 접선을 3개를 긋습니다. 보통은. 그거 보면 대충 이쪽에 하나 있을 거고 이쪽에 또 하나 있고 요 밑으로 접하는 애가 또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냥 좀 극단적으로 오면 이렇게 접하는 애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서 요 바깥에서 접하는 애가 또 있어요. 그래갖고 보통은 이렇게 3개가 생기는데 얘는 하나밖에 안 생긴대. 그럼 언제냐? 추측을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찍혔다. 여기서 접선 하나 긋지. 또 어디다 그을까? 왼쪽. 왼쪽에? 어디? 어떻게? 안 되나? 안 돼요. 오른쪽에? 안 돼요. 이런 경우란 얘기예요. 보통은. 이런 데 찍히거나 이런 데 찍히면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식으로 좀 볼게요. 그림으로 보면 저런 경우인 거고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알면 되고 식으로 한번 보면 자, 곡선이 있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럼 항상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중요한 거. 뭐가 있어야 직선을 구해요? 기울기? 또
접선을 구하는 거라니까? 접선을 줬으면 그냥 쓰면 되지. 접선을 구해야 돼. 접선이라는 건 직선이라고 했어요. 맞죠? 직선이 하나가 딱 결정이 되려면 기울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해요? 하나의 점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접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접점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뭐라도 찾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알아. 얘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지. 구해야 돼. 그걸 구하기 위해서 쟤를 t라고 놓습니다. t, 2t의 세제곱 플러스 k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됐어요? 나 혼자 이해한 거니? 얘들아. 내가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이겠지만 선생님 수업 평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인강 보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상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나만 얘기하니까 인강 보는 것 같지 당연히. 대답들 좀 해. 모르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뭐라고 해? 안 해. 모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든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좀 합시다. 일방적인 거 말고.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하자고. 알았어? 작용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반작용이 있어야지. 그치? 네. 우린 인강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얘들아. 너는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물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접점을 하나 만들었어. 점을 찾았어.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아야 돼? 한 점은 찾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하나의 점과 또 하나 뭐? 기울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그 기울기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아니라, 여기, 요 점에서 만들어지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겁니다. 그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뭐 집어넣으면 돼? t 집어넣으면 돼. 그게 접선의 기울기야.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산해 보니까 6t제곱 플러스 2kt 됐지? 기울기 찾았고 한 점 있고 이걸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직선을 찾아보면 y는 기울기 6t제곱 플러스 2kt 그 다음에 x-t 더하기 ft kt의 제곱 플러스 1 우리 공식 외울 때도 이 공식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나왔는지 알고서 외웁시다. 여러분 혹시 근해 공식이 왜 근해 공식이 그렇게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2차식에서? 알아 몰라? 대충?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거저거 같은 거 더하고 같은 거 빼고 약간 해서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방정식에서 x 찾는 거예요. 배웠던 거 그대로 하다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쨌든 공식이라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면 직접 찾아서 혹은 질문을 해서라도 좀 알고 넘어가세요. 알겠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의 힌트가 더 나옵니다. 이 직선을 그려보니까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2,1을 지나.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해봐요. 좌변은 1이고 우변은
일단은 차수 높은 것부터 합시다. 마이너스 6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t 세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kt 제곱. 마이너스 kt 제곱 나오네.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2t 제곱 마이너스 4kt 이렇게 생겼어. 맞죠?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1. 이걸 이제 정리를 해요. 자, 플러스 1은 얘랑 사이좋게 사라질 것이고 마이너스 4t 세제곱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2t 제곱 마이너스 4kt 4kt는 0이야. 마이너스 꼴 보기 싫으니까 다 플러스로 바꿔요. 4t 세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2t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kt. 됐죠? 몇 가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의 의미를 좀 찾아보자. 여기서 이 식에서 t 값을 찾았다. 그럼 그 t 값은 접점의 x좌표야. 맞아요? 이렇게 생긴 t 값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한 개만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두 개도 아니고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럼 요거의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됩니까?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무슨 근? 허근이 두 개가 나와요. 요렇게 돼야 만족하는 접점이 하나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해돼요? 네. 그래서 t로 묶어. 4t 제곱 k 플러스 12t 4k. 실근이 이미 하나가 나와버렸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허근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작아야 허근이지. 됐니? 자, 식으로 놓고 보자면 이런 의미예요. 식으로 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찾았을 때 t값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접선이 하나만 있는 경우야. 됐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야? 64k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대. 자, k제곱 플러스 24 마이너스 40k 플러스 144가 0보다 작다. 휴. 됐습니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요. 몇이야 이거? (40이) 되나? (4하고 36) 아 그래요. (4하고 36이) 됐네. 됐어.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4보다는 크고 36보다는 작다. 몇 개 나와요? 31개 나온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4번 봅시다. 늘상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칠판에 풀어주는 풀이는 쓸 필요 없어요. 4번. 자, 4번. 얘가, 이거다. 이게 좀 어려워요. 잘 봐봐. 뭘 의미하는지. 자, 이렇게 fx가 있고, x1, x2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인 애가 있대요. 그지? 자, 그럼 그 안에서 x1, x2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p를 싹 다 모아놓으면 그걸 집합 A라고 한대. 됐니? 자, x2가 더 클 때 이렇게 생긴 거 하고 같을 때 이렇게 생긴 걸 만족하는 게 P래. 이 조건을 만족하는 P를 다 모아놓은 거야. 그랬더니 자연수가 몇 개? 10개 있대요. 일단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그래도 조금 보일랑 말랑해요. 이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 잘했어. 근데 분모의 뭐 때문에? 그럼 얘를 넘겨보자. 이 때문에 뭔가 좀 거슬리잖아. 2를 넘겨봤어요. 이 P는 x2-x1분의 fx2 마이너스 fx1. 아,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 두 점이 같지 않을 땐 이렇게 평균 변화율로 나타내면 돼요. 야! 둘이 같을 때는.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보면 얘가 2P라고 했으니까 얘도 2P로 바꾸자. 양변에 2를 곱합니다. 6x1의 제곱 플러스 a. 이게 뭐야? 캐치를 해보십시오. F 프라임. 보여요? 보여? 얘가 나타내는 건 x1에서의 미분계수예요. 그럼 저 2p라는 애는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하고 싹 다 모아놓은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평균 값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롤의 정리 말고 평균 값의 정리 뭐예요? 두 점을 지나는 항도가 있을 때 평균 변화를 가지고 있는 평균 변화의 미분계수의 점 하나는 존재한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좋아. 근데 딱 한 가지 그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이 평균 값의 정리 기억나요? 그래프가 있고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의 평균 변화율하고 일치하는 미분계수가 둘 사이에 반드시 하나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은 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구하면 되는 건 얘만 찾아보면 되겠네. 맞아요? 평균값의 정리 때문에 얘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조건 얘가 있으니까. 됐어?
왜 그렇게 되냐? 이거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는 전부 다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미분 가능한 연속함수라서 그래서 얘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P의 범위가 곧 뭐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F'X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미분계수로서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개념적으로 되게 문제를 굉장히 잘 낸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가 평가원이나 모의고사에서 내기에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왜? 기본 개념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잘 낸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9월 달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추측하건대 그렇다는 거야. 연계를 한다면 나는 이 문제 비슷하게 해서 낼 거야. 나라면. 자, 그럼 어쨌든 요거의 범위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X의 범위. 얘만 보면 돼요. 굳이 X2까지 다 같이 볼 필요 없어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래. 그걸 적용을 시킵니다. 마이너스 1에서 2일 때 F'X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이야. 됐습니까? 됐죠? 얘는 얼마일 때 최대가 돼요? X가 얼마일 때? 자, F'X부터 찾자. 빨간 걸로 해야지. F'X는 6X 제곱 플러스 A야.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래요.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의 최소. X가 얼마일 때야, 요거? 0일 때. 0일 때. 최소 얼마예요? X에다 0 대입해봐. 얼마 나와? A 나오잖아. 있는 대로 구해, 그냥. 최대값. 0에서 더 멀리 떨어진 게 누구야? 2야. 2 넣어봐. 얼마 나와? 24 더하기 A. 이해됩니까? 요게 A, 2P, 24 플러스 A.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P의 값은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있다? A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자연수가 몇 개 나와야 돼? 10개 나와야 돼. 그럼 단순하게 봐. 2P니까 자연수가 10개이려면 요 범위 안에 짝수 몇 개 있으면 돼요? 10개. 짝수가 10개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짝수만 10개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봐. A가 양수면 양수가 되면 무조건 25개가 나오지. 그럼 그 안에는 짝수가 최소 12개가 나옵니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A가 뭐란 얘기야?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수 쪽에 얼마 걸쳐서 10개만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얘가 보세요. 여기 20이 있고 얘를 포함해야 되지. 10개인 짝수 10개니까 2부터 10개. 이해돼? 20은 포함을 해야 되고 22는 포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중간 어디쯤에 24 플러스 A라는 애가 있어야 딱 짝수가 10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래서 24 플러스 A라는 건 20은 포함하고 22는 포함하면 안 된다. 됐지?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하나만 더 봅시다. 방금 4번이 좀 어렵죠?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념적으로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아,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거다라는 거를 알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그게 아니면 그때 이걸 알아도 사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념적인 거 엄청 꼬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이런 거 공부 많이 하면 좋아요. 고민도 해보고 직접 식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는 그에 비해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fx가 이렇게 있는데 x2가 더 크대요. 그럴 때 저 식을 좀 바꿔보면 봐, 야, 얘 식을 좀 바꿔보면 fx1 하고 fx2하고 비교하면 더 큰 거 들어간 게 크다. 이게 뭔 소리예요? 들어가는 정의역이 커지면 나오는 치역도 커져. 뭐야? 증가함수. 됐죠?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증가함수래. 그럼 극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럼 f 프라임 x의 판별식이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요. 얘가 크거나 같다고 해서 얘가 크거나 같으면 근이 두 개가 나오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0보다 작거나 같다. 미분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찾으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저거 하나를 놓고 따라서 쭉 오면 결론은 이거란 얘기야. 이게 익숙해지면 쟤만 보고도 얘구나라는 걸 알아요. 익숙해질 때까지 봐야겠지. 자주 보세요. 자, 미분합시다. f'x는 3x 제곱 2ax 더하기 b 요거의 판별식 d라고 하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a 제곱은 3b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 나왔어. 그죠?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래. 갖다 넣어.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구나. 그럼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분의 10이야. 됐죠? 이랬을 때 정수 b를 구하래요. 어쨌든 얘를 한번 먼저 구해봅시다. 얘가 갖다 대입을 해요. 갖다 대입하면 선생님 A 마이너스 B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아! 이런 에이씨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됐다. 다시 대입하면 A제곱은 3A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 0보다 작거나 같다. a 값은 5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됐습니까? a의 범위가 주어졌지. 그럼 b의 범위도 찾아봐야지. b는 a 플러스 3분의 11에 그럼 양변에 3분의 10을 더해봐. 그럼 마이너스니까 3분의 4에서부터 b 3분의 10을 더하면 3분의 25가 나오나? 맞냐? 25? 맞아요. 25.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정수 b의 개수 1에서부터 8까지 8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2에서부터 8까지 7개. 됐어요? 3분의 2로 봤어요. 됐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각자 오늘 본 거 다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오늘 며칠이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할 텐데, 네. 다음 시간에 도함수 활용 두 번째 거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근데 설명이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프린트를 준비를 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내가 프린트를 안 갖고 오거든 선생님 프린트 안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알겠지? 네. 정지.